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금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높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한 101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8만 명 정도 나왔고요.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3171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57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저께 이제 파우치 국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요즘 들어가지고 평균 6만 명씩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우려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8만 명 나온 것은 꽤 많이 나온 수치죠. 그러면서 CDC에서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사망률은 계속 많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조금씩 올라가서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 라고 CDC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계속 잘 해야 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턴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모임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백신 빨리 접종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일어났었던 이 잔슨앤잔슨사에서 만들고 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사고가 났었잖아요. 제조 공장에서 잔슨앤잔슨사의 성분이랑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성분을 섞어서 만드는 바람에 1500만 회분이나 폐기 처분을 하는 그 사건이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잔슨앤잔슨사에서 나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량이 85%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유럽연합에서 잔슨앤잔슨사에서 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과 같이 혈전이 생긴다는 보고가 됐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잔슨앤잔슨사에서는 이것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다, 보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잔슨앤잔슨사에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혈전을 만든다는 것과 관련을 해가지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직 찾은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온라인 상에서 CDC의 그 접종 카드가 판매가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온라인에서 장당 20불씩 팔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접종을 했다고 그 카드를 들고 다닌다고 하면은 그것이 거의 백신 여권 같이 이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금 많아 보입니다. 접종하지도 않았는데 접종했다고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지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CDC에서는 크루즈선 그 배 있잖아요. 그 운항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플로리다 주에서는 CDC를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크루즈선 운항 빨리 좀 재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브라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브라질 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가 4,300명이 나오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도 9만 명이나 나오면서 이 감염자들 수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로써 브라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급등을 하는 바람에 미사나 예배하는 거 대면으로요, 그것을 이제 금지를 한다라는 그런 조치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자들 수도 굉장히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그 병원들의 병상이 90% 이상 모두 다 차 있다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브라질 모든 병원에서 산소 부족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브라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이유는 숨을 자기 혼자 쉬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관을 기도로 삽입을 해가지고 산소를 억지로 주입을 해야지만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없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입원을 한 사람들의 질식사하는 그런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도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어제 단 하루 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3만 1000명이 나왔습니다. 인도 내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사상 최고치 신기록을 경신을 한 것이고요. 전 세계를 봤을 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많이 감염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주로 지금 벌써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인도에 혹시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꼭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잘 하시면서 지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브라질로 시작해가지고 남미 지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 중에 브라질 밑에 있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살았던 아르헨티나도 요즘 들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가 2만 명 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봉쇄를 이번 달 30일까지 연장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에서는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콜롬비아에서 어느 한 할머니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2번이나 걸렸다가 2번 다 이겨내가지고 퇴원을 잘 했다고 합니다. 퇴원을 잘 했을 때 그때 박수를 받으면서 퇴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할머님의 연세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님의 연세가 104세라고 합니다. 104세. 와, 정말 이제 100세 시대가 성큼 앞으로 다가온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에서도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60세 미만은 이제 중단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HO에서는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확산을 하고 있고 급증 사태에 있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작용보다는 접종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WHO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계속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는 지금 현재 락다운 상태입니다. 한 달간 락다운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1000만 회분 지금 넘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이것은 목표를 했던 날짜보다 일주일 더 앞당겨졌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 건강, 헬스케어, 그리고 에듀케이션, 교육이죠. 요 두 분야에 관한 버젯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1.52 빌리언이 아니라 1.52 트릴리언 달러를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국민 건강과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바이든 대통령 잘하는 것 같아요. 국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우선 건강을 해야지만 그 뒤로 비즈니스건 뭐건 따라오는 거거든요. 저는 바이든 대통령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국민 건강 그리고 교육에 이렇게 힘을 쏟는 것은 미래를 앞을 내다보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트럼프처럼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단기적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어저께 이제 총기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총기 사용하는 것은 꼭 전염병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허가 총기를 규제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총기 제조사에 대한 면책도 이제 폐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한다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NFL 풋볼 선수가 어느 한 주택에 들어가서 또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의사 부부 2명 사망케 하고요. 그 의사 부부 손주 2명 어린이죠. 어린이 사망케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고 있던 가정부 역시 사망케 해가지고 어제 요 NFL 풋볼 선수가
5명이나 총으로 사망케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도망을 가다가 자신 스스로 자살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이제 총기 이런 난사 사건 때문에 5명, 그리고 범인까지 하면 6명이죠. 6명이나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이 사건은 계속 조사 중이기 때문에 무엇이 원인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NFL 선수는 이 의사한테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원한인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뿐만이 아니라 어제 텍사스에서도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텍사스 주에 있는 어느 한 캐비넷 공장에서 거기서 일하던 어느 한 직원이 총을 난사를 해가지고 1명이 사망을 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범인은 도망을 가다가 경찰 추격 끝에 붙잡혔다고 하고요. 지금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무엇이 원인인지는 모르고요. 나중에 또 뉴스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함과 동시에 미국 내에서는 이렇게 많은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기 규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하는 그 목표를 이제 곧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높은 2배 정도의 목표를 아마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정말 올바른 길로 지금 미국을 잡아주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LA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청소년, 17살 청소년이 램볼기니 자동차를 타고, 자신의 자동차라고 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부자인가 봐요. 부모님이 생일날 램볼기니 자동차를 사줬다고 하는데 20만 불짜리라고 합니다. 이 램볼기니 자동차를 LA 도심지에서 120마일로 질주를 하다가 어느 한 여성이 운전을 하고 있던 32살 여성이라고 하는데, 그 여성 차를 들이박는 바람에 이 여성이 바로 현장에서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램볼기니를 운전을 하고 있던 이 17살 청소년은 사망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청소년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에서는 이제 사탄 슈즈를 제조하는 이 업체를 고소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고소를 취하를 했다고 합니다. 취하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제조업체에서 판매된 이 사탄 운동화를 모두 다 회수하는 조건으로 나이키에서는 고소를 취하를 했다라고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사탄 운동화를 제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었는데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어쨌든 회수를 해가지고 이제 폐기 처분을 한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미얀마 군부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미얀마 군부가 한 것은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명 사망한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폭도들이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지 무고한 시민들을 사망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정신 나간 또라이 놈들이 아닌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어쨌든 간에 어제 또한 미얀마에서는 군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이제 총을 쏘는 바람에 10명이나 사망을 하는, 미얀마 시민들 10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A 한인 회장이 나와서 어제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 혐오 범죄 대부분은 백인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종 갈등이 아니라 아시안들을 차별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흑인들도 이제 아시아 차별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백인이라는 소리입니다. 백인이라는 소리. 가끔가다 제 댓글에 백인들도 안 하는 아시아 혐오 범죄를 흑인들이 이렇게 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통계치를 보면은 아시아 혐오 범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인입니다. 백인. 흑인들은 그 간혹 있는데, 흑인들이 간혹 나오는 것에 대해서 뉴스에 올라오다 보니까 흑인들이 많이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시아 혐오 범죄 대부분은
백인입니다. 백인. 그리고 어느 한 여성이 손톱을 28년간 길러가지고 손톱이 7m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네스북에 기재를 했다고 해요. 기재를 한 다음에 바로 이 손톱을 28년간 기른 것을 잘랐다라는, 톱으로 잘랐다고 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두껍고 잘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프린스 필립님이 어제 99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뭐 BBC에도 올라오고 뭐 AP통신에도 올라오고 여러 뉴스 채널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급등은 아니고 이제 소폭 상승을 하면서 지금 출발을 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살짝 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상승세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은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감소세, 그리고 사망자들 수가 감소세에 있으면서 팬데믹이 이제 곧 끝나고 비즈니스들이 이제 리오픈을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주식들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짝 나스닥이 처음에 오픈했을 때 내려갔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S&P 500은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 법인세를 매출을 하고 있는 그 국가에서 걷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다국적 기업이 많아졌잖아요.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까 이 엄청나게 큰 기업들, 공룡 기업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꼼수를 부리는 거죠. 세금 안 내는 대로 법인, 기업을 이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탈피하려는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로 주소지를, 기업을 옮기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저 법인세로 다국적 기업을 지금 정조준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미국의 또 혁명적인 발돋움이라고도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연준 의장인 파웰 장관이 자기는 이제 출퇴근할 때 매일같이 노숙자를 본다, 노숙자 텐트촌을 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미국은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은 계속 강력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웰 장관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경기 부양책을 계속 강하게 하고,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이제 세금, 정부에서 하는 거죠. 세금도 계속 잘 물리면서 부자세도 더 올리고, 그러면서 빈부격차를 줄이자라는 거죠. 빈부격차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나중에 더 큰 사회 문제가 꼭 일어납니다. 빈부격차는 꼭 줄여야 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트럼프 때는 전혀 하고 있지를 않았죠. 오히려 더 빈부격차를 늘렸죠. 트럼프 때는. 요거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빨리 줄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정책들, 그리고 파웰 국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모두 다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어서 링크드인도 회원 정보가 5억 명이나 누출이 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커들이 또 회원 정보를 파내가지고 링크드인 회원 정보 5억 명을 지금 팔고 있다라고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뉴욕의 부자세가 더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 대한 증세가 더 상승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에 뉴욕에 있는 부자들과 기업들의 엑소더스,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가진 사람들이 더 하는 것 같아요.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는 14개월 만에 다시 재개장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보이고 있네요.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디즈니랜드는 오는 4월 30일부터 다시 재개장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제죠. 4월 8일부터는 원래 가지고 있던 디즈니랜드 티켓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리저브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번에 디즈니랜드 오픈을 할 때는 캘리포니아 사는 주거민들만 디즈니랜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4월 12일부터 티켓 판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은 4월 30일이니까 그 기간 동안 꼭 온라인 상으로 리저브를 해야지만 입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의 인원수는 맥스 캐파시티의 25%만 들여보내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중국 슈퍼컴퓨팅 기업 7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표를 하자마자 중국에서는 반발을 하면서 꼭 복수를 하겠다라고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 경기는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테슬라를 사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JP모건에서는 뉴욕 증시가 앞으로 30-40% 정도 더 오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GM 자동차는 반도체 부족 이 상황 때문에 공장 가동 중단된 것, 이것이 더 장기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프레시라고 오프라인 아마존 식료품점이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도 한두 군데 오픈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동부에서도 오픈을 4곳이나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온라인에 이어서 오프라인 매장도 지금 선점을 하려고 굉장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네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